같은 업종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거는 과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면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사업자 등록만 했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가지고 세금만 많이 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창업을 앞두신 분들을 위한 이제 기초적인 세금 상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앞두고 있을 때 크게 4가지 기억하시면 좋은데, 처음이 사업장의 위치, 그리고 두 번째가 업종, 세 번째가 이제 증빙, 그다음에 네 번째가 신고. 사업장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제 혜택의 크기가 확연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와, 만약에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거나 신고가 들어가야 된다거나 하는 업종들이 있으면은 그거에 맞는 사무실을 이제 구하셔야겠죠. 그래서 나는 음식점을 할 건데 사무실 용도의 상가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되고, 공유 오피스라던가 또는 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제 업종은 좀 제한이 될 수가 있으니 그런 점 같이 유의하셔서 사전에 이제 임대차 계약 하시기 전에 이 업종이 여기서 가능한지를 한 번 더 검토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택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쇼핑몰이라던가 요새 한창 많이들 하시는 크리에이터,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들은 주로 뭐 집에서 작업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집에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요. 만약에 내가 그 집에 전입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사실 굳이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가 없어요. 전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굳이 고정된 지출을 늘릴 필요는 없으니까 고정된 사업장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집에서 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업종인데, 업종도 같은 업종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거는 과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면세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부가세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세제 혜택들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도소매업인데, 여기서 통신 판매, 즉 우리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뭐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데, 그 외에 일반 도소매업은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는 이 분류표상에서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한지 조금만 검토해보면은 생각 없이 냈을 법한 것도 세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그런 전략을 좀 잘 수립해서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증빙에 관련된 내용인데, 세법상으로 인정해주는 증빙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랑 계산서, 현금영수증, 그 다음에 카드, 이제 지출전표 이런 것들인데, 그 외의 것들은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증빙들을 잘 모아두셔야만 내가 사업용 경비로 인정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출을 했는데 증빙이 없다라고 하면은 자료가 없는 거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뭐 당근이라던가 이렇게 계좌이체 거래하게 되면은 관련된 뭐 내역을 남겨둔다거나, 아니면 현금 거래했을 때 뭐 견적서라던가 종이영수증 이런 것들로 남겨두셔야 추후에 이거에 대한 사업 관련성을 좀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법인 사업자들은 카드 발급하시면 바로 이제 홈택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수임을 받으면 저희가 사용 내역들을 바로바로 조회할 수가 있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만약에 개인 사업자가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았다거나 재발급을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거를 홈택스에 등록을 바로바로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그거를 끌어올 수가 있고, 만약에 등록이 안 된 카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신고할 때마다 카드사에 전화해가지고 그걸 엑셀 자료를 받아서 저희 쪽으로 전달해 주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랑 사업용 카드 이 2개는 만드실 때마다 그때그때 등록을 해두시기를 권유해드리고, 증빙을 잘 챙겨 두셔야지만 절세의 가장 기본 첫걸음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증빙을 잘 챙겼으면 신고도 제때제때 해줘야겠죠. 이제 우리가 1월이랑 7월에 부가세 있고, 법인은 총 1년에 4번 있고, 3월에는 법인세, 뭐 5월엔 소득세, 이런 식으로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신고도 정해진 신고 기간에 제대로 하셔야지, 기한을 놓쳐서 뒤늦게 왔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지출이어도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해요, 대부분. 왜냐면 신고가 들어가는데 100개, 200개 신고서 한 번에 들어왔을 때랑 나 혼자 뒤늦게 들어왔을 때랑 모두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달리기도 마찬가지로 꼴찌는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고 기간은 무조건 지켜서 하셔야 되고, 만약 인건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그냥 직접 하시겠다라고 해가지고 공단에만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단에만 신고하시게 되면은 사대보험이야 납부를 하시겠지만 그 관련된 이제 세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납부가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비용으로 나중에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어렵겠죠. 그걸 또 마찬가지로 기한으로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까지 붙어버리니까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금 신고 일정은 그때그때 잘 기억하셨다가 꼭 놓치지 말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고 유형 자체가 거의 한 13가지 정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번에 소득세 신고하면 세금 얼마 나올까요? 또는 뭐 수수료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의 딱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당연히 얼마 정도 되고 세금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유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쉽지는 않고, 그리고 만약에 뭐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이런 유형에 따라서도 똑같은 매출이고 똑같은 지출인데 이걸 간편장부로 신고하느냐 또는 복식부기로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또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초기에 같이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관련된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그런 뭐 교육훈련비라던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돼 있느냐, 실질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다 경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족 사업 하시는 분들 가족 인건비 신고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손익이 너무 높아서 당황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가족 사업 하시더라도 가족들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 좀 책정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세율 구간이 낮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좀 절세 효과를 누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사업자 등록만 했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가지고 세금만 많이 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내가 사업 초기다 또는 막 사업을 이제 개시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면은 사전에 디테일하게 이제 설계를 하셔가지고 세금은 줄이고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대표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